왜 네가 그런 일을 해?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 명자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며느리 얼굴에 던졌습니다. 김치 국물과 썩은 음식 냄새가 거실에 진동했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홀연히 사라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쪽지만 남기고 말이죠. 한 달 뒤 동네에 재개발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개발회사 대표 명패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 윤수진. 바로 사라진 며느리였던 거예요. 수진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어. 명자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가방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두 사람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여성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수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기만 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수지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어머님, 밥상 차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하자 안방에서 최명자가 나왔습니다. 68세의 명자는 여전히 기가 센 모습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나온 명자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국은 왜 이렇게 짜? 어제도 말했는데 또 이래. 명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히고 무엇을 말해도 잘못이 되었죠. 그때 남편 준호가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급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저 출근해야 해서요. 준호는 급하게 밥 몇 숟가락을 떠넣었죠. 너는 맨날 바빠. 어머니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명자가 아들을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말하며 재킷을 입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남편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지갑은 있나요? 핸드폰도 챙기세요. 수진이 세심하게 챙겨주자 준호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죠. 명자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불만을 키워갔어요. 저 여자는 맨날 아들 앞에서만 착한 척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수지는 진심으로 남편을 챙기는 것이었지만 명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과를 생각했죠. 오늘도 어머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설거지 소리만이 조용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며느리야, 시장 좀 다녀와. 생선이랑 채소 떨어져 간다. 명자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적어주시면 사오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적어주면 뭐해? 네가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명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그럼 무엇을 사올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 냉장고 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림을 해.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에 수진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이 동네에 산 지 7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진 씨,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시장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명자 씨 아들 의사라며. 부럽네요. 정말 대단하다. 다른 아주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냥 회사 다니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니야, 명자 씨가 직접 말했어. 병원에서 일한다고. 의사라고 했다고. 아주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수진이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죠. 의사 며느리는 좋겠다. 돈 걱정 없겠네. 우리는 남편이 공장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어. 아주머니들이 계속 부러워했어요. 수진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수진이 서둘러 말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수진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명자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 의사야. 병원에서 일하는데 바빠서 집에 늦게 와. 환자들이 많거든. 명자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속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단순한 사무직인데 어머님은 왜 계속 거짓말을 하실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감히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죠. 어머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았어. 준호는 언제 와? 명자가 전화를 끊으며 물었습니다. 아마 7시쯤 올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연락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야근해서 늦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정신없었습니다.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럴 줄 알았어. 밤늦게 일하느라 고생 많다.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먹어. 명자가 아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국물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상사가 계속 일을 시켜서. 준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의사는 원래 힘든 직업이야.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인데. 명자가 갑자기 말했죠. 엄마,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너 병원에서 일하잖아. 명자가 우겨댔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녀요. 준호가 답답해하며 설명했죠.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며 내일 아침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냄새가 나기 전에 처리해야 했어요. 여보,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 준호가 아내를 도우려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순간 명자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해?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 명자가 날카롭게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내를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도와드려야죠. 매일 혼자 하시는데. 준호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려고 했어요. 명자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부려먹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일을 시키다니 말이 되냐. 이게 뭔 꼴이야. 명자가 속으로 분노를 키워갔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죠. 남편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명자의 차가운 시선이 며느리를 향해 꽂혔습니다. 이 작은 갈등이 앞으로
엄청난 일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명자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들이 며느리 일을 도우려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부려먹고 있어.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명자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 늦겠어요. 준호가 말하며 밥을 급하게 먹었죠. 너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명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어요. 도시락은 제가 쌀게요. 수진이 말하자 명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왜 자꾸 아들 일을 해주려 하냐? 준호야,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명자가 날카롭게 말했죠. 괜찮아요. 수진이 해주는 게 편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출근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어요. 명자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앉았죠.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찾아왔어요. 명자 씨, 계세요? 아주머니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자는 반가워하며 문을 열었어요. 어서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차를 우렸어요. 정성스럽게 다과상을 준비했죠. 며느리야, 차 좀 가져와. 명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수진이 대답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아주머니들은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의사 며느리라 그런지 얌전하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 워낙 똑똑해서 좋은 며느리를 만났죠. 명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며느리야, 잠깐만. 명자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수지는 돌아서서 명자를 바라봤어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명자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 버릴 거야? 냄새 나기 전에 빨리 해. 명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었죠.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김치 국물과 음식 찌꺼기로 가득했거든요. 수지는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거기서.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한테 일 시켰지? 명자가 아주머니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아들한테 쓰레기 버리라고 했잖아.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건 준호 씨가 자발적으로. 수진이 설명하려 했어요. 자발적이라고? 네가 시켜서 한 거지.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부려먹고 있어요. 명자가 아주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수진이 억울해하며 말했죠. 그럼 왜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했겠어? 분명히 네가 시킨 거야. 명자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수진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명자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앞에서 며느리를 혼내고 싶었거든요.
이 여자 좀 보세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명자가 아주머니들을 향해 말했어요. 명자 씨, 진정해요. 한 아주머니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어. 의사인 아들을 하인 부리듯 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명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확 낚아챘어요. 이게 내가 시킨 일이야. 명자가 소리치며 봉투를 수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김치 국물과 음식 찌꺼기가 수진의 얼굴과 옷에 튀었어요. 썩은 음식 냄새가 거실에 진동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자 씨, 이러시면 안 되죠. 아주머니들이 말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치 국물이 얼굴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울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죠.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숨이 가빠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우리 그냥 갈게요. 아주머니들이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청소를 마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명자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였죠.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죠. 그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 순간부터 명자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한 모욕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지만 명자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명자도 며느리를 피하듯 행동했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밥상을 차렸어요. 명자도 침묵을 지켰죠. 뭔가 잘못됐구나. 준호는 직감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수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죠. 명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삐친 거겠지.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출근한 후 수지는 명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자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뭔데? 저 며칠 친정에 다녀올까 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친정? 갑자기 왜? 명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갈 건데? 명자가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호 밥은 누가 해? 명자가 투덜거렸어요. 반찬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명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수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글귀만 적혀 있었어요. 명자가 일어나서 부엌에 갔을 때 수진은 이미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명자가 수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을 확인해 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죠.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한 명자는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명자가 쪽지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어요. 수진이 어디 갔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준호가 쪽지를 읽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명자가 발뺌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모르겠다니까. 명자가 우겨댔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며칠이 지나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명자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진짜 안 올 건 아니겠지. 명자는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준호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죠. 어머니 밥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알아서 먹을게. 명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자 명자는 수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모든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져온 거였죠. 재개발 사업 시행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개발이 뭐야? 명자가 당황했어요. 통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6개월 후에 철거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명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네 곳곳에 재개발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술렁거렸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명자가 답답해하며 대답했어요. 갑작스런 재개발 소식에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에게 상의하려 했지만 아들도 바빠서 제대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했죠. 보상 문제도 복잡하다고 했어요. 불법 증축 부분이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자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우리 집도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명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집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명자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은 어디 있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준호도 아내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 없는 집은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명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재개발 문제까지 더해져서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명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라진 며느리가 곧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재개발 통보서를 들여다보며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어보니 동네 입구에 큰 간판을 세우고 있었어요. 명상개발 시행사라고 적혀 있었죠. 저게 뭐야?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장 사무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컨테이너 건물이 완성됐죠. 다음 날 명자는 호기심에 그 사무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입구에 반짝이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대표 윤수진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명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수진? 설마 우리 며느리? 명자가 입을 벌리고 명패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윤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개발회사 대표라니 말이죠. 명자는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설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겠지. 명자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다시 사무소로 갔어요.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죠. 실례합니다. 명자가 사무소 입구로 들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경비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대표님 좀 만나려고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약속은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다시 물었죠. 약속이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명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일정 중입니다.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어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정이 뭔데요? 바쁘다는 게 뭐예요?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표님은 시청에서 회의 중이십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경비원이 설명했죠. 명자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명자 씨, 들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요? 명자가 물었어요. 개발회사 대표가 우리 동네 며느리래요. 바로 명자 씨 며느리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명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정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조용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다른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명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명자가 부인했죠. 그런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윤수진 맞죠? 아주머니가 확인했어요.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명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일 거예요. 요즘 며느리 안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겠네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죠. 명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진이 개발회사 대표일까? 명자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어요. 아들아, 너 혹시 수진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준호가 의아해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명자가 애매하게 답했죠. 수진이는 결혼 전에 부동산 관련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 담당했었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일을? 명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꽤 실력 있는 직원이었다고 들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요. 준호가 설명했죠.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전문가였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전화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개발회사 대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며칠 후 명자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봤습니다. 혹시 개발 관련 기사가 있나 싶어서였어요. 신문을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개발 섹션에 수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거든요. 재개발 사업 책임자 윤수진 대표 인터뷰라는 제목이었어요. 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수진이 이번 재개발 구역 지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도시계획 변경의 실질적 결정권자 중 한 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진이 사라진 것도 재개발 통보가 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이게 복수구나.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조용했던 모습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명자는 신문을 움켜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죠.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수진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치우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자는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명자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의 침묵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명자는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지만 사실을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의 진짜 이야기는 훨씬 복잡했거든요. 7년 전 수진과 준호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수진은 당시 대형 건설회사 부동산 개발팀에서 일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준호는 수진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회의에서 발표하는 수진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도시계획부터 법규 검토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었죠.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자였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여자가 집 밖에서 일하면 안 돼.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전문직이에요. 일을 그만두기엔 아까워요. 준호가 설득했죠. 전문직이 뭐가 중요해. 며느리는 시집살이나 잘하면 돼. 명자가 고집을 부렸어요. 수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수진은 결정했습니다. 일은 그만둘게요.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물었죠. 네, 괜찮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혼 후 수진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죠.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네, 가정에 집중하려고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 유지해요. 혹시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팀장이 말했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며느리가 일을 그만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야 며느리답지. 명자가 흐뭇해했어요.
수지는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업계 사람들과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물었어요. 그 지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수진이 전문적으로 답했죠. 명자는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몰랐어요. 부엌일을 하는 척하면서 통화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집안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어요. 명자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았죠. 그러던 중 몇 달 전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수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서울 외곽 재개발 사업이에요. 실무 책임자가 필요한데 수진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동료가 설명했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자신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잠깐만요. 혹시 그 지역이 어디인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요.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운명적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쌓인 모든 서름을 풀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은 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리에 일을 시작했죠. 회의는 모두 밖에서 했고 서류 작업도 외부에서 처리했어요. 명자가 시장에 나간 사이에 집에서 전화 회의를 하기도 했죠. 수지는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했어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죠. 수진의 전문성 덕분이었어요. 개발 구역이 최종 확정되는 날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야. 수진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수진은 본격적으로 일에 매진했어요. 명상개발 시행사의 대표가 되어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죠. 수진은 감정보다는 원칙을 우선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요. 하지만 명자의 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이 상당했거든요. 베란다를 확장한 것, 옥상에 올린 구조물, 담장을 넘어선 부분까지 여러 군데가 무허가였어요. 행정조사 결과 명자의 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크게 삭감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지는 그 서류를 검토하며 씁쓸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르고 살던 문제들이 이제야 드러난 거였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원칙대로 처리해야 했거든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수진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명자에게 공식 통보서가 발송됐어요. 불법 증축으로 인한 보상 제외 및 철거 명령서였죠. 수지는 그 서류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명자는 평생 살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던진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수진의 계획된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명자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보상 제외 통보서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명자가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죠. 베란다 확장, 옥상 구조물, 담장 확장 등이 모두 무허가 증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시청에 가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건축가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실례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공무원이 물었어요. 우리 집이 불법 증축이라고 나왔는데 말이 안 돼요. 명자가 통보서를 내밀었죠.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무허가 증축이 확인됐네요. 공무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 허가를 받으면 되나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증축한 부분은 허가가 불가능해요. 철거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죠. 철거요? 그럼 우리 집이 반쪽이 되는데요. 명자가 당황했어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화가 났어요.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죠.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불법 증축 부분은 제외되고요. 공무원이 차갑게 답했어요. 이건 부당해요. 누군가 일부러 우리 집을 표적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명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공무원이 말했죠. 명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더 높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나요? 명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법대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명자는 시청을 나와서 구청으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답변만 들었죠. 이미 시행사와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어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명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던 집의 문제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철물점 앞을 지났어요. 박동식 아저씨가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네요. 동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식은 70세로 이 동네에서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 왔어요. 수진의 외삼촌이기도 했죠. 하지만 명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저씨, 재개발 보상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뭔 문제인데요? 동식이 자세히 물었어요. 우리 집이 불법 증축이라고 보상에서 제외된다네요. 명자가 억울해하며 설명했죠. 동식은 이미 수진으로부터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동식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누가 일부러 우리 집을 조사한 것 같아요. 명자가 분해하며 말했어요. 혹시 누군가한테 잘못한 일이 있나요? 동식이 은근히 물었습니다. 잘못한 일이요?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명자가 자신 있게 말했죠. 동식은 씁쓸했어요. 수진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한테 상처받은 게 제일 클 텐데. 동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무슨 말이에요? 명자가 의아해했어요. 요즘 며느리는 어디 계신가요? 동식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어요. 명자가 대답했죠. 혹시 며느리분한테 상처 주신 일은 없으세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자는 갑자기 찔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뿐이에요. 명자가 변명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정작 며느리는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동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명자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명자 씨,
제가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가족끼리 상처 주고받으면 나중에 큰 화가 돼요. 동식이 진지하게 말했죠.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며느리가 정말 복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명자가 애써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애는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것 같아요. 동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닫게 한다고요? 뭘 깨달으라는 거죠? 명자가 물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세요. 진짜로 가족으로 대했는지 말이에요. 동식이 의미 있게 말했죠. 명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매일 트집 잡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던졌던 일들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명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예요. 동식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나죠? 연락도 안 되는데.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진심이면 길이 열릴 거고요. 동식이 격려했죠. 명자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샘솟았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명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겠다고 말이죠. 아침 일찍 명자는 명상개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무서웠거든요.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모두 바빠 보였죠. 명자는 한참 동안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명자가 자신을 다독였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 직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대표님 좀 뵙고 싶은데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명자가 간절하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회의 중이세요. 직원이 난처해했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꼭 만나게 해주세요. 명자가 애원했습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직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나타났어요. 7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명자가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제발 시간 좀 내주겠니?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얘기하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당황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내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일. 정말 미안하다. 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만인가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7년 동안 너를 괴롭혔잖아. 맨날 트집 잡고 무시하고. 정말 미안해.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죠. 수진은 아무 표정 없이 명자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명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어. 명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그날 내가 던진 게 쓰레기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구나. 지금에서야 깨달았어. 명자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70세 가까운 노인이 젊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7년간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일어날 거야.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명자가 고집을 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뭔가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후회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너 없이 지낸 한 달이 지옥 같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도 엉망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다. 명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야. 명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수진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명자의 집 철거 계약서였죠.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질렀죠. 어머님 집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시킬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명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어요.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이제 일어나세요. 수진이 명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7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어요. 이제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까? 명자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몰랐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병원 진단서의 존재를 말이에요. 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적힌 서류가 있었거든요. 명자는 한 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며느리와 화해했으니 평생 간직할 비밀로 묻어둘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늦은 화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자와 수진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밥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바쁜데. 명자가 만류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수진을 보며 명자는 뿌듯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자가 소파에서 일어서다가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서 도와주려 했어요. 제가 치울게요. 수진이 말하며 바닥에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병원 진단서였죠. 수진이 무심코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당황했어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진단 날짜는 한 달 전이었죠. 어머님께서 아프셨던 거예요? 수진이 충격받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명자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간암 말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미 들켰으니까 말이죠. 한 달 전에 알게 됐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명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치료받으셔야죠.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도 힘들다고 해.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하더라.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좋은 병원에 모셔드릴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죠. 수진아, 괜찮다. 너랑 화해할 수 있어서 여한이 없어. 명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아프시면 안 되는데. 수진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아이인 줄. 명자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은 더욱 울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의 병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명자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여러 의사들과 상담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다는 거였죠. 대신 통증 완화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수진은 명자를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어머님 곁에 있었죠. 수진아, 너 때문에 일을 못하잖아. 명자가 미안해했습니다. 일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준호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아내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엄마, 기분 어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덕분에 행복해.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명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많이 잤어요. 수진은 명자 곁을 떠나지 않았죠. 수진아, 고마워.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해. 명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수진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내 딸 같구나.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해. 명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정말 좋아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죠. 장례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명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진은 상주로서 예의를 다했습니다. 동식도 조문을 왔어요. 수진이 고생 많았어. 명자 씨도 마지막에 행복했을 거야. 동식이 위로했습니다. 삼촌 덕분에 화해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를 마친 후 수지는 명자의 영정 앞을 정리했습니다. 조화 대신 하얀 백합 화분을 놓았어요. 꽃말이 순수한 사랑이었거든요. 화분 옆에는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모욕은 상처를 남기지만 용서는 길을 남긴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그 글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자와의 갈등도 화해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며칠 후 수지는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수지는 건설사와 협의해서 새 아파트 이름을 정했습니다. 명자빌라 1차라고 명명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에서였죠. 공사 현장 입구에 커다란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명자빌라 1차 건설 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죠. 수지는 그 간판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용서로 끝난 이야기였어요. 명자의 이름이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된 거였죠. 준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명자빌라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